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무역 상대국들에게 관세 서한을 보내는 등 오는 9일까지는 무역 협상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한을 발송할 무역 상대국은 12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마도 15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서한을 받게 될지 이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 안보 통상 라인 모두 미국을 찾아서 지금 통상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한미 통상 협상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져나가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덥네요. 예, 밖에 많이 덥더라고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이제 정말 하루 앞두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통상협상 담당자는 물론이고 이제 안보실장까지 그렇죠? 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실장까지 미국을 찾았습니다. 지금 아주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아주 거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어차피 항상 우리 시험 볼 때 이 데드라인이 다가오 막판에 이제 막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대통령 이 선거가 6월 3일에 끝났기 때문에 네. 준비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던 맞습니다. 것이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영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네. 제임슨 그리엄 미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이미 한번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제조업 당신네들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네. 이게 당신네들의 안보에도 좋고 우리랑 협력하는 거가 경제 발전에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설득을 했고요. 네. 위성락 실장은 사실은 이제 그 마코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죠. 국가안보보좌관. 네네. 네. 만나서 좀 상위 레벨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 네. 그래서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통상 협상할 때 그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찾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안보실장은 거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가장 큰 관심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보내겠다고 한 그 국가별로 그 다른 이제 관세율을 네. 적용한 그 이제 서한이지 않습니까? 네. 12개인지 15개 나라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서한을 받으면 지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서한은 기본적으로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가 다른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서한을 그럼 받을 거네요. 받겠죠. 네. 우리나라 받을 건데 네.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전체 대상은 200개 국가고요. 네네. 그중에서 주요 무역국이 경제 주체가 이제 57개. 네. 그래서 56개국과 EU는 EU는 이제 하나 통으로 묶어서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 이렇게 해서 57개인데 여기서 협상이 잘 된 국가들한테는 안 보내고 협상이 잘 안 된 국가는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 요 국가들 중에 57개 국가 중에서 18개 국가가 미국 무역 수지 적자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타겟이고요. 네. 그 국가 중에 몇 개냐? 원래는 이제 한 6개 정도 국가하고는 7월 8일까지 대충 마무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생각이. 미국 생각이. 네. 그래서 12개 이제 지난 4일 날 얘기할 때만 해도 12개 정도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어제 오늘 이야기로는 15개가 될 것 같아. 협상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앞에 했던 영국하고 베트남은 이제 일단 끝났다고 얘기를 한 거고 네네.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게 인도. 네. 요 세 개 국가를 뺀 15개가 아마도 그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는 우리가 6번째 무역자국이니까 들어갈 텐데 네.
특히 이제 우리는 이게 참 별로 듣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그러잖아요. 한국은 캐시머신이다. 찔리면 돈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선호국가에 포함이 돼 있고 부유한 한국 나라다. 부자 국가다. 거기 돈 내라.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뭐 들어가는 게 거의 100%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미국의 관세 협상 좀 진행 상황을 짚어볼까요? 이게 이제 점점 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또 바뀌고 그렇죠, 가다가 그렇죠,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쭉 지켜보시다가도 이제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아주 영어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타코라고 멕시칸 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치킨 사우시라 그래서요. 네. 한참 밈을 한참 놀았잖아요. 트럼프가 세게 탁 얘기를 해놓고 반발이 확 오면 물러서 반발이 확 물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관계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 언론하고 인터넷에는 타코라고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의 줄임말이라고 타코가요? 트럼프 치킨 사웃. 트럼프가 겁먹고 물러선다. 도망친다. 네, 그런 거라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강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4월 2일 날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57개 경제 주체한테 상호관세를 다 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9일부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반발이 있으니까 물러선 거죠. 근데 반발이 해외에서만 온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자기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유예해 7월 8일까지 이렇게 이제 한 거고 그 기간 안에 무역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비관세 장벽 철폐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그거를 협상 안으로 들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일부터 사실은 했던 게 10% 상호관세. 요거는 이제 기준관세 또는 뭐 기본관세라고 하는데 10% 상호관세율을 이미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품목별 관세가 있는데 그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여기 25% 부과하고 있다가 철강에 대해서는 50%. 네, 철강과 철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50% 이렇게 이제 얘기를. 철강을 사용하는 제품은 가전 제품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철강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50%까지 이제 매기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안에 이제 협상을 쭉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7월 8일까지 협상이 잘 되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돼서 아무튼 내일 7월 8일 내일이죠. 내일까지 이제 그 편지를 받으면 8월 1일부터는 원래 4월 2일 날 했던 관세율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영국, 베트남, 인도 정도만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중국은 약간 휴전 상태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중국은 아직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쉽게 끌려 들어오고 있지를 않아요. 중국은 무기가 많잖아요. 자기가 이미 자원은 다 확보를 했고 히토를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중국산 제품 관세를 높이는 순간 국민들한테 반발이 엄청 나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저 월마트 같은 데는 야 관세 그렇게 높이면 우리 저기 그 선반 다 빌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그거 쉽게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우리도 중국의 협상 결과를 보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협상 결과를 보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고 나서 우리가 한다. 일본도 사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본도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일본의 무기는 뭐죠? 일본은 아무튼 우리랑 동맹이고 그런데 왜 그리고 그 우리가 당신들한테 반도체 옛날에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협상도 했고 다 물러서줬고 다 양보를 해줬는데 왜 우리한테 관세를 그렇게 매기는 거냐. 우리 자동차 관세 그렇게 매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강하게 동맹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이미 스스로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사실은 이제 베트남하고 협상 원래 46%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20%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얻은 거죠. 미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0%. 시장 완전 개방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갖고 지금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난번에 100% 넘게 미국이 중국에 관세한다 그러다가 이제 줄여가지고 지금 몇 %까지 온 거죠? 지금은 20% 원래 이제 그 마약 관세 20%에다가 10%를 얹어 30% 하고 있는. 중국은 10% 이렇게 하기로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중국이 히토리를 공급하면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그렇죠. 있는 지금 중인 싸우고 거죠. 있는, 네, 협상을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협상 마감 시한은 8일인데 네. 실제 관세 부과는 이제 8월 1일부터. 8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감 시한은 원래는 7월 9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게 또 약간 늦춰졌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설사 우리가 관세 협상 서한을 받아서 거기에 별로 나아지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종결이 아니고 그렇죠. 여전히 협상은 진행 중이고 8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총력을 쏟아 부어야 될 텐데. 총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협상의 여지를 일단은 네. 이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봐서 관세를 높여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하고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야, 농산물 시장 개방해. 그리고 우리 제품의 관세 제로로 만들어. 지금 이게 미국의 요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동일한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우리가 뭐 과거에 알래스카 유전 개발이나 가스전, 천연가스전 개발에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조선소를 사서 거기 배를 건조하고 제조업 진출을 시켜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지금 우리 원래 생각했던 아닌데 네. 막상 까놓고 보니까 그거 아니다.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런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으나 네. 지금 당장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미국산 농산물 네. 수입해주고 네. 그다음에 소고기 연령 30개월 폐지하고 네. 그리고 석유 수입해주고 천연가스 수입해주고 셰일가스 수입하라는 거잖아요. 요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선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단 사줘야죠.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역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오케이, 우리 농산물 시장 좀 더 개방하겠다. 사실 거의 다 개방이 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쌀 같은 것도 네. 일정 양 이상이 수입되면 거기에 110%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 거지 별로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하겠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석유야 원래 워낙에 이제 중동에서 가져오는 거지만 조금. 물류비가 좀 더 들어가요. 네. 하지만 그거 사올 수 있죠.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네. 천연가스 사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예.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당신의 무역 적자를 해줘야 되니 가겠다는 거고, 그럼 우리랑 장기적으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선박의 경우도 우리한테 다 줘라. 그 선박 진수하는 거를 네. 선박 만드는 거 우리한테 다 줘라.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장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거 장비라든지 부품 다 가져가라. 이런 협상들이 이제 일어나야죠. 그게 아주 장기적인 전략이고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미국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그러니까 가져가기 지금 무역 때문에. 적자를 줄이는 게 최우선 목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단기적으로는. 협상에서는 그런 건데 네.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장단기적으로 그렇게 미국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은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뭐 경쟁력 강화 뭐 장기적 관계 개선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당장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 개방하고 석유도 수입하고 가스도 수입하고 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걸 열어주고. 이렇게 받아주면 우리는 뭘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상황에서? 관세를 낮춰야죠. 영국처럼 10%로 간다. 10%로. 네. 25%를 맞으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 며칠 하루 이틀 사이에는 좀 어려워도.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어렵지만 네. 어쨌거나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와라. 대통령, 당신의 대통령 이제 뽑혔으니까 네. 와서 협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럼 한미 얘기를 했거든요.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아야죠. 그럼 8월 1일 전에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 위성락 실장이 지금 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8월 이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거고 네. 거기서 이런 좀 큰 주제들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호 관세를 정리를 하는 이런 구조로 오늘이 가요. 7월 7일인데 이제 한 꽉 잡아서 8월 1일까지 4주가 안 남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양국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서 방미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급해 만나자라고 하면 우리 지금 만나 이거예요.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혹시 이제 그 어쨌든 영국하고 베트남 우리하고 좀 국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뭐 이렇게 많이 무역 다르죠. 완전히 뭐 흑자국이 우리가 한국처럼 적자국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기 뭐 베트남하고 영국은 나 말씀드렸는데 소고기 농산물 시장 완전히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베트남의 경우는 완전히 0%로 자국 시장을 개방을 하기로 했고 네. 뭐 이게 당연히 미국이 원했던 거죠. 영국은 이제 사실은 다 된 건 아니에요. 자동차에 대해서만 쿼터를 10만 대를 주고 10%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네. 나머지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 그 품목별 관세 있잖아요. 그거는 추후 협상이라고 미국은 얘기를 했고 거군요. 영국은 0%로 가자라고 요구를 한 거고 하지만 추후 협상으로 지금 결론이 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추후 협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게 자 우리는 줄 거 주고 그냥 받으면 받을 거 받고 네. 관세 우리는 사실 굉장히 철강하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 우리 수출도 많이 하고 중요하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까지 넘어가면 이제 정말 골치 아프니까 그것들 다 그냥 10%대로 가고 네. 대신 우리 뭐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 시장이 됐건 천연 에너지 시장이 됐건 다 열어라. 네. 어차피 우리 수입해서 다 쓰고 있는 것이니 미국으로 간다 한들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조금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일을 할 때는 이제 좋은 쪽을 긍정적인 면을 보고 달려나가야 되지만 또 나쁜 경우도 좀 생각을 하긴 있죠, 해야 될 있죠. 텐데 네, 있죠. 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실패하는 교역국에는 이제 그 4월 2일에 처음 발표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장 25% 관세 적용받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럴 때 우리나라 그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던가요? 지금 뭐 당장 나온 보고서로는 지금 당장 만약에 이 관세 협상이 실패하면 0.4%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한은에서 지난번 0.8%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4%면 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이라고.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출 중심 국가고 미국 1위 시장이에요. 네. 중국보다 이제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의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라는 건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있을 거고 독일도 있을 거고 대만도 있을 거고 우리랑 경쟁하는 나라들이 도대체 얼마나 상호 관세를 맞을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막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좋은 포지션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비교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죠. 기업들은 지금 나름대로 시나리오별로 다 상황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겠죠. 그럼요.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해주실 거 없으실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지금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공급망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계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망 소재 부품 뭐 이런 거 제조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수출 시장도 다변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제3국 수출, 제3국 교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면밀하게 보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 국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업들도 그런 어떤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의 다국적 기업화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